족구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가 진짜로 의자 넘기기를 어떤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적인 부분에서 바쁘다 보니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의자 넘기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스윙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좀 만들어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런 의자 넘기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데 오셔가지고 강습받으러 오셔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사무실 혹은 우리 집, 거실 이런 데서 내가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하고 좀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의자 하나, 그리고 타격기, 공 이렇게만 필요했지만, 지금 보시면 의자를 2개를 놔뒀습니다. 이 부분은 강습을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의자를 2개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덩그러니 의자를 하나, 2개 나란히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이 의자를 넘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과의 거리를 재고 왼발하고 공하고 일치시킨 상태에서 내 다리가 이 구간을 넘어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스윙이 오바스러웠는데요. 스윙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리를 잡아놓고 정렬을 잡아놓고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의자 등받이를 2개를 넘겨야 돼요. 의자 등받이를 나란히 놨기 때문에 내 다리가 뒤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리 자체가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 거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을 들어오는데, 편하게 스윙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하면서 들어서 다리를 끌어당기는 이런 식의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억지스러운 동작인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의자를 하나를 뒀을 때 의자의 등받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백스윙이라고 하는, 뒤에서부터 들어오는 스윙의 구간이 형성된다고 강습할 때 설명을 하는데요. 이 구간이 나란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저희가 지금 상태, 내가 연습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몸 상태로는 이런 스윙 구간은 만들어낼 수 없고요. 실제로 저도 이런 스윙 구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제로 하는 스윙은 어떤 스윙이 되는 거냐면, 몸을 사용하지 않는 다리 스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자를 어떻게 놔야 되냐? 자, 의자를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뒤에 의자를 45도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놨을 때는 그냥 처음에 놨던 것처럼 의자를 나란히 2개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의자 하나를 45도 틀어준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 다리의 스윙이 돌아오는 구간이 일자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회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제가 강습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걸 건데요. 저희는 족구를 하면서 다리를 휘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다리를 휘두르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들어서 차버리려고 하는 동작을 많이 만들어내죠. 실제로 제가 족구를 처음 시작했던 2005년도에도 주변에 동호회에 가면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들어서 쭉 하고 뻗어라. 물론 저도 그 스윙을 연습을 했었고요. 스윙을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 왜 공이 점점 회전이 많이 들어갈까? 왜 나는 점점 스윙을 하다 보면 드라이브성 구질이 될까? 그러면서 더 잘하는 사람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분들만의 독특한 스윙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의 연습을 하고 또 강습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기준을 만들었어야 되고,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의자 넘기기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알려드렸던 방식은 의자 하나를 놓고 그냥 넘기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의자 넘기기를 활용해서 나 개인이 굳이 이런 레슨장을 와서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력을 올릴 수 있을 만큼 강습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볼 테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연습을 하실 때마다 간단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자를 두 개 놨다가 하나를 45도 틀어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왼발을 기준으로 공과 손 끝이 달랑말랑할 정도, 한 요 정도 거리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거리로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의자의 등받이를 보고 그냥 그대로 다리를 크고 넓게 휘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하는 걸 봐보실게요. 제 시선은 공을 보지 않고 의자를 볼 겁니다. 자, 의자를 보고 크고 넓게 휘두른다. 한 번 더요. 거리 재시고 의자 보고 그대로 휘두른다. 왼발 공하고 같은 선상에 맞춰 놓으시고 거리 재시고 의자를 보고 휘두른다. 왼발 공하고 거리 맞추시고 같은 선상 맞추시고 거리 맞추시고 의자를 보고 그대로 휘두른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자가 한 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스윙이 의자 하나만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에 가해지는 파워, 즉 저희가 얘기하는 스윙이라고 하는 스윙의 속도 혹은 내가 다리를 휘두르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크게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자 하나만 놓고 스윙을 했을 때는 자, 요 정도 공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의자를 두 개를 놨을 때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의자를 두 개를 놨고 하나를 45도 틀었기 때문에 이 의자 거리만큼의 그대로 늘어난 게 아니라 하나 반 늘어난 겁니다. 하나 반 정도. 그래서 반 정도 스윙 구간을 더 확보를 하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먼 거리를 회전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공을 타격하는 나의 힘이 강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연습하시거나 이제 연습을 하러 나가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혹 나가셔서 지금과 같은 구조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